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엔 날씨가 상당히 화창한 것이 어디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였던 것 같은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제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아 돌아다닐 수 없던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뭐니 해도 몸 건강이 최고이죠. 오늘은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시켰던 주요 소식들을 분석하며 특히나 다가오는 3월 25일 시행이 되는 트래블 룰에 대한 국내 거래소들의 주요 방침들을 대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주 이례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빠르게 EU에 가입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이전의 전쟁들과 유독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EU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전의 전쟁 양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EU가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EU가 적극적인 러시아 경제 제재의 일환으로 비트코인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간 암호화폐의 존재를 제도권에서 언급하며 인정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유럽권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관련 큰 프레임워크가 명확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 3월 4일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 언급들이 나오며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얼어붙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러시아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글로벌적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면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얼마 전 러시아의 집권 여당의 경우 또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 수백만의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근본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제재가 가능하게 될까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꼭 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코인을 매수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제재의 영향은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부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저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엄청난 고액이 아니라면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악 영향이 갈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냐에 많은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제재로 흔들리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시장을 다시 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 시장의 규제를 명확화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막대한 자금들이 모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해커 집단이죠. 어나니머스의 경우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탱크 한 대당 5.2만 달러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회유책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비트코인 자체가 잘못이 아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명백한 사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아닌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다가오는 3월 25일이죠. 트래블 룰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트래블 룰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래소 간의 개인 정보 보호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이제 자금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상 이제 과세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법안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거래소들은 어떻게 시행을 할 예정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4대 거래소 중에 빗썸과 코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거래소의 경우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화이트 리스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빗썸의 경우는 이제 사전에 등록한 지갑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 지갑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해외 거래소도 심사를 마친 거래소 외에는 출금이 금지되게 됩니다. 당초 빗썸의 경우는 메타마스크 등의 개인 지갑도 대면 심사를 통해 출금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24일 공지를 통해 개인 지갑 등록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빗썸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 보았습니다. 하단에 이제 개인 지갑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등록이 불가해졌는데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또한 이제 본인 소유에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코인 지갑 실명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빗썸처럼 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코인원에서 이제 외부 지갑 주소를 등록하려면 이름, 이메일, 휴대번호 중 한 개 이상의 본인 식별 정보를 지갑 주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식별 정보와 지갑 주소가 나오도록 스크린샷을 찍거나 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동영상을 찍는 방식인데 본인 식별 정보는 코인원에 등록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죠. 코인원 또한 빗썸과 마찬가지로 개인 지갑으로의 손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또 다른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비트의 경우는 트래블 룰 이행에 따라서 입출금 방식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다만 빗썸과 코인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갑 등록 방법은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업비트의 경우는 트래블룰 시행 초기 람다 256의 트래블룰 솔루션 베리파이 바스프를 도입한 이제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입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람다 256은 뭐고 베리파이 바스프는 뭔가 싶으실 것입니다. 여기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람다 256은 두나무 계열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업비트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람다 256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이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힘들죠. 이 베리파이라는 이제 증명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VASP 즉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약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검증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리파이 바스프의 경우는 이제 플라이빗이라는 거래소 또한 이를 도입하여 트래블룰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튼 업비트의 경우는 개인 지갑 출금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업비트의 한 임원의 경우는 개인 지갑 출금은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3월 25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빗의 경우는 다가오는 3월 11일 지갑 주소 사전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합작 법인인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 3사의 트래블룰 합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비트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람다 256을 통한 자체 트래블룰 시행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다만 코드의 회원사 이외에 거래소로 자금을 보낼 경우는 지갑 주소를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코빗의 경우는 지갑 주소, 수취인의 국적, 거래소와 지갑명을 기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빗썸과 달리 코빗의 회원 간의 입출금 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내 4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거래들 외에도 이제 기타 다른 거래소들의 트래블 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팍스입니다. 이 고팍스의 경우는 앞서 두나무의 계열사 람다 256의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 더불어 대만 보안 업체인 쿨빗 X의 시그나 허브 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해당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와는 입출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팍스의 팀장의 경우 또한 고객 편의성을 위해 3개의 솔루션을 도입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말하기 어렵지만 호환성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인 지갑 출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거래소인 프로비트 거래소의 경우는 람다 256과 코드의 솔루션을 모두 구매한 상태입니다. 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의 경우는 식별 과정을 거친다면 출금을 지원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 세탁 방지 담당 이사의 경우는 개인 지갑 정책은 2020년 11월 금융위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수취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준수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핸드폰과 이메일 OTP 인증은 추가 식별을 하되 법령에 없는 과도한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거래소인 캐셔레스트의 경우는 2월 25일 공지를 통해 트래블룰을 적용해 코인 입출금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코인을 출금하는 경우는 받는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만 코인 출금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는 지갑 주소와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갑 등록 절차와 출금 가능 거래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국내 거래소들의 트래블 룰과 관련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트래블 룰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내가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와 연동이 되지 않아 자금을 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문제이지 해외 거래소들끼리는 이러한 방안이 현재 없기 때문인데요. 수수료는 조금 더 들겠지만 만약 내가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와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되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한 후에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카드를 통하여 ATM기를 통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또한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현재 지원되는 해외 거래소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래블룰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2주 조금 남은 시점 트래블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 업데이트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